자,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뭐를 배웠냐면 관공서 촉탁의 등기를 배웠거든. 그럼 첫 번째, 관공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세무서나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로 관공서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관공서의 촉탁이라 가지고 이제 쉬운 거는 이렇게 딱 일단 공부를 하세요.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있다. 관공서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표시, 즉 대장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등기를 수리한다. 관공서가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 주소를 정면한 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다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공서가 나올 때 공매처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는 권리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압류 등기, 말소 등기, 공매처분 등기, 말소 등기를 일괄해서 동시에 신청한다. 그걸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이 나오거든. 그러면 딱 정리를 할 때 가압류와 가처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데 차이 나는 거는 금전 채권하면 가압류, 금전 채권을 제외하면 뭐다? 가처분.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가처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비보존 권리를 기록한다. 비보존 권리로서 청구 금액을 기록한다. X.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의 대상 이래 놓으면 우리가 공유에는 O, 합유에는 X입니다. 부동산 일부는 뭐다? X입니다. 소유권의 일부는 뭐다? O. 몰라도 돼요. 이제 딱 요거를 알아야 돼요. 처분 금지 가처분이냐?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냐 이 말이거든. 처분 금지 가처분은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뭐다? X. 그걸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가처분이라는 것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거든.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지워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글자가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이렇게 나와요.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는 시작 단독 말소.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의무가 있냐 없냐를 할 때 표제부는 3개를 딱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 표시는 1월, 멸실 등기는 1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갑구입니다. 갑구. 소유권 보존은 의무가 없어요.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 등기는 신청 의무가 있어요. 이때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쌍무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그 다음에 의무자와 권리라는 거는 요래만 하세요.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는 일치합니다. 일치. 그러나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정답입니다. 실체법상의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병입니다. 병. 그러나 절차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병이다, 을이다, 을. 요거 조심해야 돼. 을이라면 O, 병만 뭐다? X. 민법을 묻는 게 아니고 등기법을 묻거든. 그럼 등기법을 물을 때는 소유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을.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그 판결서는 자 보세요. 이행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입니다. 그래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는 없어.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중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면 할 수마다 있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는 O, 공정정서는 뭐다? X.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원인일자가 판결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 원인일자는 법률행위일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 원인은 확정판결, 원인일자는 확정판결 선고일자. 됐죠? 그 다음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빌딩물을 제공해.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도 세금은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의무자 권리자 둘 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하는데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혼자 가거든. 그러면 가는 사람 것만 제출하면 돼. 쉽게 말하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하면 권리자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의무자 거는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속은 아까 전에 자 보세요.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O 덱시다 X. 그다음에 이제 상속 등기 하기 전에 협의 분할을 할 수 있고 후에 협의 분할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했을 때는 원인 일자는 사망 일자입니다. 원인은 협의 분할입니다. 근데 상속 등기하고 난 다음에 협의 분할을 할 거다.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란다. 소유권 경정 등기란다. 경정. 그럼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이고 원인 일자는 협의 분할 일자.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은 그냥 아버지가 매매를 하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자식이 대신 등기하는 겁니다. 이때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그래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상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시작 않는다. 이러거든. 그 다음에 유정은 있죠. 그죠? 특정 유정, 포괄 유정이라 할 때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돼. 포괄 유정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유정은 계약이 아니지만 공동신청입니다. 그럼 등기비정보 인감 제출해야.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라도 수리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키는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냐 안 거치고 가냐가 답입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안 거칩니다. 오케이? 미등기는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보도등기를 하고 수정자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해요. 포괄 유정의 경우에는 포괄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보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괄 유정이 뜨면 포괄 수정자는 이미 소유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포괄 수정자 딱 넣으면 끝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유정은, 포괄 유정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하게 할 수 시작 있다. 포괄 유정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은 그냥 채권자 대위 신청 딱 나왔죠. 요 세 개만 딱 기억하세요. 정리합니다. 갑, 을, 병입니다. 갑은 성소한 등기 의무자, 병은 채권자 대위 신청. 갑이 등기했어요. 소유자는 누구다? 을. 병이 했어요.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에게 등기필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등기완료 통지는 한다.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이 말을 꼭 씁니다. 대지 소유자가 이 말이 딱 나와. 그러면 답은 대지 소유자가 뜨면 다시 대지 소유자가 뜨면 대위 신청해서 끝까지는 전부 다 있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지 소유자가 뜨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다르다. 다르다. 건물 주인이 안 하면 땅 주인이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집합 건물이 딱 나오면 표제부를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표제. 그러면 대위 신청이라는 말이 집합 건물에서 나오면 그냥 전부 다 오예요. 오케이? 네. 왜? 표제부는 이해관계는 없거든.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주민 전체가 가야 되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혼자 가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집합 건물이 너무 꺾을자는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오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